안녕하세요. 김승예비입니다. 오늘 강좌가 12번째 강좌이고요. 우리가 저번에 끝날 때 그 1차원 메모리 할당, 그죠? 1차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이제 2차 메모리 할당이나 뭐 2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걸 왜 쓴다고 했어요? 정적 메모리 할당을 쓰는 우리 기본적인 그 지역 변수들은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1메가 정도밖에 메모리를 못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메가 정도 되는 메모리의 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적 메모리 할당 기술을 써야 된다고 했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쓰면 약 논리적으로 32비트 프로그래밍 경우에 윈도우즈 같은 상황에서는 2기가에 해당하는 2048 메가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택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메모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스택에서 메모리 할당하는 건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다 할당과 해제를 다 관여하잖아요. 따라서 내가 메모리를 쓰고 싶은 순간에 할당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지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컴파일러에서 함수가 시작될 때 할당이 되고요. 함수가 끝날 때 해제되도록 그렇게 딱 공식처럼 짜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힙을 쓰는 동적 메모리 얼로케이션 쓰는 기술을 쓰게 되면 내가 메모리를 쓰고 싶은 순간에 메모리를 할당해서 쓸 수 있고 다 썼다 생각되면 함수 호출하고 상관없이 그냥 해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이 함수를 쓰는 시점에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고요. 풀이라는 함수를 쓰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스택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즉 컴파일러의 도움 없이 개발자가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해제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표현인데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변수 쓸 때는 한 번도 내가 메모리를 할당과 해제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쓰고 싶으면 그냥 변수 선언만 하면 됐으니까. 해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변수 선언도 사실 안 하고 쓰면 에러 나잖아요. 근데 변수 선언만 하면 쓸 수 있으니까 딱히 문제가 없었지만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은 3단계에 걸쳐서 가는 거죠. 포인터 변수 하나 선언하고 메모리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하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사실 힘들죠. 우리 이거 복습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 갖고 4바이트 메모리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4바이트 메모리 쓰고 싶어 라고 했으면 int 데이터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변수 선언과 동시에 내가 쓰고 싶은 메모리 공간까지 다 확보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제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그냥 스택 프레임에 의해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다 해제하는 코드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내가 동적 메모리 할당 기술로 4바이트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한 그 주소를 컴파일러가 관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주소를 담을 포인터 변수가 먼저 하나 필요합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int 포인터 p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내가 4바이트 메모리를 힙에서 할당하겠다는 명령을 써야 되죠. 그죠? 그게 뭡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고 그냥 4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 어떻게 적는 걸 추천합니까? size of int, int 크기만큼 할당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주소를,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반환값으로 주소를 준다고 했죠. 그 주소를 누구한테 넣어야 되겠어요? p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납니까? p는 int 포인터인데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보이드 포인터죠. 그래서 양쪽 타입이 안 맞아서 저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럼 타입을 맞춰야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t 포인터 이렇게 하면 이제 4바이트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죠. 이거 어디다 할당하는 겁니까? 힙에다 할당하는 거죠. 얘는 어디 할당했어요? 스택에
거죠. 쓰다가 그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힙에 할당된 4바이트는 free 이렇게 하면 끝나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힙에 할당했던 스택은 여러분들이 해제할 필요 없잖아요. 스택 프레임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따로 해제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힙은 내가 메모리 알로케이션 했으면 프리 해주셔야 되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힙은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다 반납됩니다. 힙도 똑같이. 따라서 내가 할당을 하고 해제를 안 하더라도 내 프로그램이 종료함과 동시에 그게 해제가 돼요. 그러면 그럼 프리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안 쓰면 또 안 되는 게,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예제 만드니까 잠깐 실행했다가 종료시키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들이면 막 일주일 내내 돌고, 뭐 심할 때면 한 달, 뭐 1년까지는 안 돌려도 그래도 뭐 한 달씩은 계속 실행해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하는 와중에 계속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하면서 프리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금야금 힙 전체 공간을 잠식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큰 2기가의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메모리가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메모리 할당을 못하게 되면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냐면 널 값을 반환해요. 그죠? 주소가 0번지라는 뜻이 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널이 반환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을 실패할 수 있어요. 즉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는 저 함수가 100% 성공하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한테 배당된 힙 영역이 다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를 할당할 수 있고요. 만약에 2기가를 제공을 받았는데 내가 다 썼다 이미, 그러면 널 값이 반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널 값이 반환됐다는 뜻은 뭐예요? 할당에 실패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할당에 실패했는지를 확인해서 실패 안 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실패했다면 메모리를 할당 못 받았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인텔리전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체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경고가 나옵니다. 안 쓰면.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메모리 알로케이션하고 프리는 기본 자질이죠.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같은 C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메모리 할당의 저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가 널이 나왔다?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 사람은 혼나야 돼요. 많이 혼나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 할 때는 잘 지키면 사실 이런 거는 안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죽는 게 맞다. 그러면 잡을 거 아니에요. 저 if문이 저렇게 돼 있으면 안 죽거든요. 메모리 할당이 취소되고 넘어갈 테니까 오동작만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if문이 없으면 개발하다가 죽어요. 그럼 알지? 왜 죽지? 하고 확인해보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 부분 가서 수정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 죽어주는 게 빨리 잡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 제가,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만들 때는 아까처럼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데 정말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 아니면 이 if문은 잘 안 씁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그런 이제 초짜 같은 실수 안 하니까 거의 저는 실수 안 하죠. 저건 이제 소위 말하는 초보자들, 입문자들 할 때나 실수하지 잘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포인터 선언하고 이렇게 쓰나기보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구분하라고 저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프로그램 할 때는 할당하면서 바로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차이가 그거지. 내가 4바이트 메모를 쓰고 싶은데 스택에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반해서 힙에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초보자들한테는 부담이 큰 문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룰처럼 쓰다 보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동으로 코드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보통 메모리 할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할당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코드를 채우지 않고요. 바로 프리 코드부터 먼저 적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할당하면 해제하는 코드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메모리를 잘못 해제하는 그런, 그러니까 해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우리 삶이. 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습관 들일 땐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쓰면 바로 그냥 프리 함수부터 써요. 다른 거 안 해요. 프리부터 해놓고 코드 집어넣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고요. 또 많이 죽는 게 또 그런 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 자기도 모르게 프리 2번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2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죠? 그런 거 쌍으로 딱 한 번씩만 그렇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만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 때문에 2차원 포인트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 P가 잘 보세요. P가 지금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4바이트 메모리 블럭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4바이트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 어떤 코드 쓰겠어요? 포인터 P는 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가능하죠?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배열처럼 이렇게 할당하고 싶어. 자, 일단 잠깐만요. 요거 우리가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넣어둘게요. 이건 지금 일반 변수 하는 거죠. 우리 배열 변수 할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만약에 내가 5개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 즉 20바이트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택이 이렇게 되면 5 곱하기 4만큼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20바이트 할당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만약에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얘가 20바이트 메모리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잘 보면 이 숫자는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타입이 지금 안 바뀌었죠. 요거는 바뀌었잖아요, 지금 타입이. 근데 얘는 안 바뀌었죠, 지금. 그죠? 왜 안 바뀌어도 돼요? 바꿔도 되는데 왜 안 바꿨어요? 어차피 5개의 메모리 블럭이 만들어지더라도 얘 5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차원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죠. 배열을 할 때 제가 설명했죠. 2차원 배열,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1차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유는 2차로 원래 해야 되는데 1차로 충분하니까 안 한다고 했죠. 왜요? 메모리가 다 붙어 있으면 주소 연산을 통해서 앞뒤에 있는 메모리를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차를 한 차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열을 썼을 때 배열을 쓴 거랑 포인터를 쓴 거랑 지금 동적 메모리 할당한 거랑 결국은 사용하는 포인터는 동일한 포인터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포인터를 쓸 때, 배열을 할당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걸 지역 변수 한 개라든가 배열처럼 쓴다든가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포인터였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요지는 그거지. 이런 변수가 있고 얘가 이런 용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죠. 일반 지역 변수로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pData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이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포인터에 pData는 이렇게 뭐 7 이렇게 하면 어디에 7이 들어가요? 데이터에 7이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얘 갖고 그냥 바로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럼 반칙이고
여기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야, 포인트 있는데 그냥 P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칙이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지 말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써서 이런 포인트를 할당하고 싶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여기 만약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4바이트 할당하는 거잖아. 4바이트 할당하는 거 맞잖아요. 인트 포인트도 크기가 4바이트잖아. 인트만 4바이트가 아니거든요. 포인트 크기도 포인트를 의미하잖아, 얘가. 그럼 이거 4바이트를 의미해요. 인트 쓴 거랑 똑같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이즈 오브 인트 하나, 사이즈 오브 인트 포인트 하나, 결과적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둘 다 4예요. 왜냐하면, 그죠? 포인터 자체가 4바이트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겠죠? 우리가 똑같은 사이즈라고 하면 이런 거죠. 사이즈 오브 인트 얼마? 4죠. 사이즈 오브 캐릭터 포인트 얼마? 이것도 4바이트입니다. 왜 1바이트예요? 4바이트지? 그쵸? 낚이지 마세요. 그쵸? 얘도 4바이트입니다. 왜요? 요거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요걸 보셔야 되겠죠? 사이즈 오브는 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예요?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지 자기의 크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붙으면 무조건 주소 저장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4바이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걸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4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쓰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4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문제가 나거나 할 때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의미적으로는 둘 다 4바이트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땐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시험 같은 거 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적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내가 4바이트 메모리를 할당해서 P가 가졌어. 그러면 포인터 P에다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잖아. 데이터에 주소 넣을 때 지금 에러 뜨죠? 왜 에러 떠요? P가 인트 포인터인데 포인터 붙였으면 얘 뭐 된 거예요, 이미? 인트가 된 거잖아요. 인트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트 포인트인데 포인트 썼으니까 인트로 하락했잖아. 반대쪽은 뭐예요? 데이터의 주소니까 인트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인트로 캐스팅해서. 그럼 주소 넣을 수 있어요. 강제로 넣으면 되지. 왜 못 넣어? 에러 안 나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데 뭘 못해요? 쓰지 못하겠지. 데이터의 값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포인트 P가 4바이트니까 주소 크기 때문에 주소 크기랑 같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소를 넣을 수는 있어. 넣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값을 넣을 수는 없지. 데이터의 주소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이 포인트 P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여기 그 데이터에다가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떤 또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또 다른 포인트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죠? 여기에다가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결국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지. 어차피 크기가 4바이트면 넣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의 주소를 P에다가 P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걸 또 다른 포인터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 거지. 자, 요걸 제가 그림을 그려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 상황 우리가 했던 거니까 복습 삼아서 제가 하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보면 P가 이렇게 쓰면 스택에다 할당되는 거죠? 어차피 이건 지역 변수잖아요. 요거 자체는 지역 변수잖아. 그지? 그럼 어디인가 P가 만들어졌지? 그죠? P가 만들어졌고 내가 뭐 한 거예요? 동적 메모리 할당 써서 4바이트 메모리 할당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어디인가 힙에 그죠? 힙 어디인가 뭐가 만들어져요? 4바이트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주소만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은 없지. 동적 메모리 할당한 거니까. 그럼 여기 주소가 만약에 200번지야. 그럼 이 200번지가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 200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200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뭐예요? 데이터 변수에 주소를 넣겠으니까 데이터도 어디 변수가 선언됐을 거 아니에요? 스택에. 그러면 어디엔가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는 거고, 그죠? 데이터 변수도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어드레스가 만약 100번지야. 얘가 100번지야. 데이터 변수가. 그러면 데이터의 주소를 누구한테 들어있어요? 포인터 P.
P가 가리키는 곳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P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100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100이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얘를 가리킬 수 있어? 못 가리키는 거예요. 왜? 얘는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4바이트 메모리인 거지. 포인터의 능력이 없잖아요. 포인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다른 포인터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한 거야. 그럼 또 어디인가? 뭐가 생기겠어요? P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 되고, 그죠? 포인터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고 뭘 대입했어요?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P템포에 대입했잖아요.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값이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있는 값, 이 100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00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P템포는 뭐예요? 얘 포인터잖아. 그럼 어디를 가리킬 수 있어요? 얘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포인터 P템포에 8러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8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8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했던 일반 변수가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질 수는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일반 변수가 다른 변수 주소 가질 수 있잖아요. 행변환 시켜서. 근데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주소는 가질 수 있지만 번지 지정 연산자를 쓰지 못, 일반 변수는 번지 지정 연산자를 못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실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든 메모리는 다 주소 가질 수 있고요. 모든 메모리는 번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C 언어는 그걸 못하게 막았다고 했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개발자가 실수하는 걸 체크하려고 일부러 계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원래 모든 메모리가 다 주소도 가질 수 있고 모두 번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컴퓨터 명령어는. 근데 C 언어 세상에 와서는 그걸 막은 거죠. 어떻게 막았냐면 포인터 변수만이 번지 지정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즉 주소 개념을 가진 문법들만 번지 지정 연산자를 쓸 수 있도록 해놔버린 거죠.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불편함,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일로 바로 못 넣고 우회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또 선언해서 이 변수를 통해서 우회해서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났더니 그러니까 실수하는 건 체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쓰는 게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쓰는 게 너무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 하나 쓰려고 했더니 이렇게 복잡한 루틴을 쓴다? 이만큼 써야 된다? 와, 이건 아닌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했더니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이걸 만들지 않고 여기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해줄 수 있을까를 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얘는 1차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int 포인터의 P라고 선언하면 얘는 2차 포인터가 돼서 이걸 두 번 쓸 수 있거든. 그럼 똑같은 구조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내가 1차 포인터 이렇게 쓰면 2차 포인터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여기 쓸 때 이거 뭘 써야 되겠어? 이거 두 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하나 더 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받을 때 이거 인트 캐스팅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차가 맞으니까. P는 원래 포인터가 두 개잖아. 하나 쓰면 인트 포인터잖아요. 자, P 변수는 자령이 뭐예요? P 변수는 자령이 지금 인트 포인터잖아. 그죠? 근데 포인터 P 쓰면 어떻게 돼요? 한 개 앞으로 갔죠? 하나 소모했잖아. 얘 자령이 뭐예요? 인트 포인터잖아요. 그쵸? 그리고 포인터 P 쓰면 자령이 뭐 된다고 했어요? 두 개 소모했으니까 자령은 인트가 되는 겁니다. 선언한 거하고 쓰는 건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 적을 때마다 주소로 바뀌니까 하나씩 더 올라가는데, 주소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포인터는 하나씩 쓸 때마다 떨어지는 거지. 이거 보세요. 데이터가 지금 int인데 %, 붙였으니까 int 포인터잖아요. 얘 타입은 int 포인터고 얘는 지금 얘도 int 포인터니까 서로 자료형이 같으니까 형분할을 할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터 P가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게 된 거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아까 거 남겨놨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라도 요거라도 자꾸 이거 깜빡깜빡하네요 제가. 예, 여기서 일단 넣어놓고 이거 필요 없죠, 그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뭐 쓰면 됩니까? 포인터에 P8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불편함이 없어지죠. 이렇게 2차 포인터를 쓰게 되면 지금 데이터의 주소를 P가 포인터 가리키는 P에다 넣었고, 포인터 P 하면 얘가 8을 넣도록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구조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처럼 P는 원래 스택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2차, 이건 권리니까, 메모리는 어차피 똑같이, 예, 다녀오세요. 메모리 똑같이 이제, 어차피 4바이트 쓰는 거고, 이게 P잖아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어졌어요? 4바이트 메모리 할당했죠? 그러면 힙에다가, 어디 4바이트 아까 200번지, 가정할게요. 4바이트 메모리가 할당되었고, 이 200번지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P한테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200이 들어갔죠? 그쵸? 그럼 얘가 결국은 이렇게 가리키는 꼴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했어요? 데이터 변수가 어딘가 있고, 그죠? 데이터 변수를 만약에 얘가 데이터 변수가 한 200번지라고 가정을 하면, 200번지가 이미 있구나. 100번지라고 가정하면, 그죠? 얘가 100번지라고 가정하면 100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 하면, P가 가리키는 곳에 100번지 넣은 거니까, 여기 100번지가 들어간 거잖아. 근데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이게 가리키는 거 가리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지. 얘는 그냥 4바이트, 얘는 4바이트 메모리지. 인트 포인터가 아니잖아. 얘는 인트 포인터가 아니에요. 그냥 4바이트. 얘는 인트 크기인 4바이트 메모리일 뿐인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못 가는 게 맞아. 그죠? 이 메모리 자체는 못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P는 뭐예요? P가 이거 인트를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야. P가.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P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두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은 거와 똑같아요? 이거 자체가. 네. 딴 사람들 안 들려요? 예, 제접하세요. 네, 본인 쪽 네트워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포인터 P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포인터 P 요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 포인터 P가 얼마예요, 지금? 100이죠, 100. 그렇잖아요. 포인터 P가 100인 거잖아. 그럼 여기 다시 포인터에 뭔 거예요? 100이겠죠? 이건 거지. 그죠? 포인터 100번지에 가서 뭐 넣으라고 한 거예요? 8 대입하라고 한 거죠. 100번지 가서 8 대입하라는 거잖아. 100번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누구한테 8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8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포인터 기술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코드를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고 중간에 다른 포인터 안 만들어도 되니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만들어져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아까처럼 포인트 하나 더 안 적어도 되니까 코드가 훨씬 간단하고 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포인터라는 기술은 쓰는 사람의 의지예요. 즉 얘가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있는 애가. 이거 좀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런 거예요. 어떤 메모리가 그냥 인트 메모리가 있어. 4바이트 크기. 그럼 얘는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해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주소는 가질 수 있지. 하지만 뭘 못해요. 가리키는 건 못해요. 왜냐면 얘는 인트니까. 그런데 어떤 포인터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 이 포인터 변수가 인트 포인터라면 이놈의 의지에 의해서 얘는 인트 포인터처럼 동작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걸 찍고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는 포인터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만족하면 돼요. 얘가 4바이트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인트 포인터이든 인트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의 의지로 가는 거라 중간에 있는 애는 크기가 4면 되는 거지 걔가 인트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2차 포인터가 무조건 하나 찍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만들어주는 이 메모리는 단순 크기인 거지 포인터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는 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예요. 따라서 C 언어 문법이 뭘 만들었냐면 어차피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크기를 가진 어떤 크기의 메모리만 만들어 주는 거지 어떤 크기의 메모리만 만들어 주는 거지 얘가 포인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어떻게 포인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불편한 코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포인터를 차원을 올리는 개념을 제공을 해버리면 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게 굳이 포인터가 아니더라도 4바이트 크기면 얼마든지 얘를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4바이트처럼 그러니까 포인터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얘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인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타입이 갈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응용을 조금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터 만드는 거 제가 예시 든 거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 했을 때가 일반 변수, 두 번째 했을 때가 배열, 세 번째 했을 때가 그냥 포인트 한 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만드는 걸 이제 요건 좀 지우고 할게요. 내가 만드는 걸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P 데이터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거죠? 얘 뭐예요? 포인터 변수 4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죠. 그죠? 포인터 변수 4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포인터를 항목으로 가지는 배열. 그죠? 4개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각 항목이 인트 포인터인 거야. 그죠? 저런 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 여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요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4라고만 해주면 돼요. 나중에 또 생각할 때 틀릴 수 있으니까 5로 바꿀게요. 왜냐면 크기도 4니까 4 적으면 또 뭐가 4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20바이트 메모리를 만드는 거지 포인터 5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4잖아요. 이거 어차피 4로 번역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고 적힌 거하고 똑같겠어요? 이거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적은 거고 실제로는 이거 적은 거랑 똑같아요. 4 곱하기 5야. 어떻게 됐든 간 4 곱하기 5야. 그럼 20바이트지. 그러니까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얘가 포인터를 5개를 원하는 건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알로케이션 20의 의미가 뭐냐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한테 야 나 20바이트 필요하니까 20바이트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20바이트가 뭐 포인터를 4개 필요한 건지 그냥 일반 변수 4개 필요한 건지 캐릭터가 20개 필요한 건지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20바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인터가 5개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얘 때문에. 얘의 의지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얘가 2차원 포인터거든. 왜 그렇겠어요? 요거 한번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3개만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다. 힘들어요. 그죠? 포인트 변수 3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초기화할 때 $A, $B, $C 이렇게 해서 변수 3개 위에 있는 저 변수 A, B, C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포인트 안에 하나씩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포인터 3개 만든 거니까.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3하면 12바이트 할당하는 거겠죠? 그죠? 12바이트 할당해 놓고 만약 요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거에다가 A 변수에 주소를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포인터 P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A 주소 넣으면 되잖아. 첫 번째 거에. 그죠? 두 번째 거에다 B 변수 주소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P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다가 놓고 싶으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2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이건 이렇게 써도 돼요. 아까 지금 소량이 저번처럼 우리 표기법 혼용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혼용되니까 표기법 혼용되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는 것도 돼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 2차원 포인터로 이렇게 어드레스 연산해서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결국은 이 포인터 변수가 이 3개 만들어지는 4바이트 메모리를 다 뭘로 쓴 거예요? 다 포인터처럼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p 갖고 여기서 만약에 b 변수의 값을 5로 바꾸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포인터 p 데이터에 1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5 이렇게 하면 5로 바뀔 거 아니야. 누가? b가 5로 바뀌겠지 당연히.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포인터 표기로 쓰면 포인터 p 플러스 1에 그죠? 요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b의 주소를 말하는 거잖아. 요게 b 주소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포인트 하나 더 붙이면 이게 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7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7이 들어가겠어요? b에 7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려우면 뭘 할 수 있어요? 요거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묶어 표현하면 요거하고 뭐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그쵸? 그럼 이거 뭐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포인터에 p에 1에 7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표기법 하면. 무슨 말이죠? p 플러스 1에다가 지금 b 주소 넣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p 플러스 1에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포인터 한 번 더 가면 그게 b잖아. 그래서 이거랑 결국은 표기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b에다가 7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쓰는 스택에서 쓴 표현들을 얼마든지 이 차원 포인터, 2차 포인터 이용하면 똑같이 다 쓸 수가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죠. 결국은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중간에 어떤 크기가 오든 무엇이 오든 이걸 쓰는 포인터의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이걸 쓸 때 이걸 2차로 쓰면 여기 만들어지는 4바이트들은 다 포인터 1차 포인터가 되는 거고 이거 3차 포인터가 되면 만들어지는 거 다 2차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죠? 포인터를 항목으로 가지는 배열 그죠? 그것도 똑같이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지역 변수 했고요. 배열 변수 했고요. 1차 포인터 변수 하나 했고요. 지금 뭐야? 포인터를 항목으로 가지는 배열까지 했습니다. 네, 이야기하세요. 저 코드에 이 부분이 빠지면 예. 아니요, 할당 안 하고 그냥 죽죠. 할당을 하라는 생각 이게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스택에 할당하는 게 어디 있죠?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딴 사람들도 아니까. 모르면 지금 이야기 하셔야 돼요. 얘가 해주는 거죠. 얘는 그냥 스택이 다 할당이 돼요. 얘는 스택이 할당하는 코드고요.
요건 힙에 할당하는 코드니까 이게 없으면 아예 못 쓰는 거죠. 다 에러 나죠. 이게 없으면 다 에러 나지 않겠어요? 이 변수가 에러 나겠죠. 없으니까. 문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문법 자체가 안 되죠. 이런 코드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안 쓰고 요걸 아이고 내가 만약에 요것만 빠지면 프로그램이 죽겠죠. 왜냐면 그 뒤에 구조가 없는데 그냥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이 죽어요. 왜냐면 메모리가 없는데 쓰려고 할 테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뭐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프로그램 죽습니다. 그쵸?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루틴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동적 메모리 할 때는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쓴 거랑 같은 코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절단 나죠. 아니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면 코드가 더 어렵지 않나요? 이게 훨씬 어렵죠. 코드는 누가 봐도 이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코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구분 보세요. 그럼 이게 더 쉬운데 왜 이렇게 쓰겠어요? 이게 분명히 더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겠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왜 스택을 쓰는 게 훨씬 쉬운데 왜 힙을 쓴다고 했어요, 제가? 그쵸? 이렇게 쓰는 건 메모리를 1메가밖에 못 쓰거든요. 이거는 메모리를 많이 쓸 수 있어요. 2기가까지 쓸 수 있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소리형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이해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안 쓰는 거 정말 실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나와요. 이거 안 해서 죽는 사람들 진짜 많고요. 이게 또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경우도 많아요. 운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버그예요. 버그고 잘못했을 때 그냥 죽어주면 좋은데 안 죽어주는 경우가 많죠, 요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자기 개발할 때는 안 죽다가 나중에 실행할 때 막 죽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아니에요. 요거랑 비교하는 코드예요, 지금.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런 표현들은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원칙적인 표현인데, 이걸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문법이 제공되는 거예요. 왜? 모든 개발자들이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 초보자를 거쳐오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자기가 좀 할 줄 알게 되면 이렇게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이거 넣었죠 아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이유가
이걸 쓰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단순히 메모리 크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메가냐 2기가냐 뭐 그러니까 2048배의 메모리를 더 쓸 수 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열은 요 크기를 상수로만 적어야 돼요. 물론 이제 C99 표준에 의해서 가변 크기 배열을 지원하고 GCC 계열의 그 우리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쓰는 오픈 컴파일러 있죠. 거기에서는 그 배열 크기를 가변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안 되죠. 최근에 이제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곧 컴파일러 업데이트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에서 그냥 이야기 드리면 배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크기는 상수로만 적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로만 적어야 돼요. 근데 얘는 변수로 적을 수 있어요. 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상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상수로 적어야 되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얘는 내가 5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를 바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빌드해야 돼요.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바뀌면 컴파일러를 무조건 다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스택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빌드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굳이 저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얘는 변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딴 걸로 바꾸면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도 어차피 소스 바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3회 또 5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소스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변수를 쓰면 뭐가 가능해요? 스캔F 같은 거 쓸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용자한테 받는 게 가능한 거지. 지금 어련나는 거 우리가 콘솔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사용자가 실행할 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이 환경 설정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도구 가서 옵션에 가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여기서 뭐 색깔도 바꾸고 뭐 소스 제어해서 뭐 바꾸고 싶은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다 동적 할당되어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배열로 돼 있었다면 불가능한 거죠. 저게 워낙 큰 데이터라 배열로 아예 그냥 배열로 구현도 안 될 뿐더러 어떻게 어거지로 맞춰서 배열로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사용자가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스를 무조건 재컴파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열은 대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그냥 공부할 때나 쓰는 문법인 거지 중요한 코드에다가 배열을 저렇게 상수로 박아서 쓰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변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그때그때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고정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초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그게 뭐 3에서 5로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만들긴 하지만 누가 써요? 사용자들이 쓰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배포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친구한테 줄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거 아니야. 느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면 누구한텐가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쓰게 하려면 다운로드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만약 게임하면 게임이 그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되면 다들 이제 서버 점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게임 이제 런칭이 다시 되면 다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패치 파일 받기 위해서. 그때 억대의 돈이 떨어져요. 몇 천만 원에서 억까지 나와요. 다운로드 비용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네트워크에 붙어서 받아가려고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배열 실수를, 아니죠.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람이 돈을 내죠.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들은 쓰는 사람들 입장이지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부담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개발자가 실수해서 저 배열 크기를 잘못 쓴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죽어 프로그램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개발자가 이걸 다시 3에서 5로 바꾸고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걸러야 돼. 또 한 번 또 서비스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받는 사람들이 뭐 상관없지. 다시 한번 받으면 되니까. 사실 욕하면서 한 번 더 받으면 되지.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비용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패치를 하는 게 그냥 패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패치하면서 욕먹는 것도 더럽게 욕먹어야 되고 돈도 돈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만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놨다면 굳이 패치를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게시판 같은 데나 거기 운영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어디 가서 어떤 옵션을 어떻게 바꾸시면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정 가서 뭐 2번 메뉴에 가서 그 3으로 되어 있는 거 5로 바꾸시면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욕하더라도 그거 가서 그냥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불만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재패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쓰지 않고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재패치해서 재다운로드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베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공부할 때는 써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돈 받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하면 다 설정 가능하게 해서 어떤 상황이든 발생하든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쉬운 게 쉬운 거니까 그냥 뭐 쉬운데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돈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어서 뭔가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 아예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간단하게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실행 파일이 아니라 패치 파일만 내려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패치 파일 텍스트 파일만 어디 바꿔서 그죠?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컴필레이션 파일이겠죠? 설정 파일만 바꿔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그냥 코드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쓰기 쉬운 이점은 있지. 그냥 쓰기는 쉽지. 누가 봐도 쓰기 쉽잖아요. 누가 봐도 쓰기 쉽지만 두 가지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점이 뭐예요? 메모리가 1메가밖에 못 쓴다는 거고 두 번째 단점은 이렇게 상수를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거를 바꾸게 되면 무조건 소스를 재컴파일하고 재배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뒤가 없는 거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유지보수도 안 좋고 메모리도 적게 쓰니까 확장성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메모리도 많이 쓰니까 확장성도 좋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점점 배울수록 이 방법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얘는 상수만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9분이라 더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끊고 쉬었다가 그 나머지 한 가지 방법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